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또 바로 질문을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잠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바로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종목 선정한 것 중에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 위주로 이제 책에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 외에 뭐 이제 제너릭 의약품 제약회사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펀드에 담기는 상품은 그래도 병원 관련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이제 제약회사에 대한 설명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뭐 FDA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난잡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뭐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키포인트가 되는 게 회사의 기술력이나 이제 신약품의 좀 효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이제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침투하는 게 더 침투력이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수 제약사들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으려면 뭐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더 이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좀 뭐 리서치 된 게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헬스케어가 제가 봐서는 가장 좀 독특하실 수 있어요. 한국 분들이 보셨을 때 병원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럼 제약은 왜 얘기도 안 하지?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제가 제약주를 안 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ETF의 333이고요. 업종을 보면.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에서 반이 병원, 반이 제약이에요. 안 살 수는 없었는데, 마음 같아서 병원 다 사고 싶었지만 그래도 또 조금 반반 남았는데, 일단 제가 제약주를 덜 산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인도의 제약주를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는 인도 사람들이 돈을 벌겠지, 이 약도 많이 먹겠지, 당뇨 보유하고 없는 줄 알고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많이 사겠지라는 생각. 어쨌든 인도의 헬스케어 산업이 지금 성장한다는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건데, 그 인도의 제약주들의 특징은 매출액에서 인도 내의 내수 매출이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이미 제약업은 미국의 공장 역할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전 세계, 미국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공장, 제네릭으로 그냥 만들어서 복제약 만들어 파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는 인도의 성장과 괴를 같이 하겠지만 나머지 60, 70은 미국이나 뭐 다른 선진국의 제약업에 이걸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목적과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배 조금 줄인 거고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제약주의 특징은 저도 이제 가서 얘기 듣고 이제 공부하면서 알았던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제네릭인데 복제약이잖아요. 복제약이면 사실 다 똑같고 똑같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싸지고, 뭐 약국 가서도 뭐 이거 처방받았는데 성분은 같아요. 다른 약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게 뭐 현실이죠. 지금 상황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복제약이라고 이 회사와 저 회사가 나왔는데, 일단 공장의 퀄리티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복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약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 가격까지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네릭이지만 제네릭이 아닌 브랜드가 중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위, 이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퀄리티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 상위 회사들은 좋죠. 어쨌든 시장은 커질 텐데 자기가 더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커지니까, 막 시장 커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오기 전에 그 현동 시장님 책도 다 읽고 강은매님하고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인도 주식이라는 게 뭐 많이 낯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책 내용에 보니까 사실 소비재하고 에어컨이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인도 국민들도 뭔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하려면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동산 쪽에도 뭔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일단은 그 은행은 제가 이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지금 인도의 상황에서는 제가 봐서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음 섹터가 인프라입니다. 중국하고 다른 거는 이게 그 나라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놓고 싶으면 놔요, 그냥.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할 때 공장에 들어오려면 원부자재가 들어오고 완성품이 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 항구와 도로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부터 깔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그거를 책에 보시면 아마 2007년 이전에 많이 올랐던 업종과 이후에 많이 올랐던 업종도 제가 중국에서 나눠봤어요. 그 앞전에는 인프라, 부동산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야 이거부터 해 하니까 쫙 몇 년 만에 이걸 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공장 쫙 들어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뚜렷하게 업종이 갈렸어요. 근데 인도는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해야 되고 하면서 공장 들어오는 인프라 지으면서 공장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부동산도 같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빼는 거는 이건 딱 그냥 누가 들어도 딱 5분이면 아 뭐 하는 거 정확한데 여기에 이제 인프라 들어오고 부동산 들어오면 이게 그냥 다 투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한 거고 그래서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은행을 왜 안 좋아하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업종별로 상승률 쫙 보여드렸잖아요. 은행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대충 답이 돼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인도가 2006년에 중국 시점이라고 인당 소득으로 비교해서 그러면 지금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현재는 좀 굉장히 떨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에서 24년이면 18년. 그러면 인도도 매력도가 떨어진 지점이 18년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까요? 아, 되게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시간으로는 이게 비교가 단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은 인도보다 더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에서 10,000달러 가는데 13년 걸렸어요. CAGR로 연평균으로 한 13% 정도가 해야지 그 정도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인도는 죽었다 깨어나면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일사불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사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망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도는 그래서 좀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10,000달러 갈 때까지 한 16, 7년?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시간보다는 그냥 2,500달러가 10,000달러 인단소득 갈 때까지가 아마 고1에서 대학교 졸업이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드린 데 이유는 딱 그냥 외국의 공장, 내가 공장을 갖고 있고 기술도 갖고 있는데 어느 나라 갈 거니 해서 봤을 때 그래도 10,000달러 정도까지는 갈만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들어가면 계속 유지만 하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나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10,000달러까지 가는데 10한 6, 7년? 그럼 10,000달러가 되는 기간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고 또 굉장히 그 고성장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인도의 그 경제 성장 흐름을 보면은 10,000달러를 달성하는데 중국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죠. 1,000원에 사서 10,000원은 기대합니다. 20,000원 기대하는데 중국에서 같았으면 그거 한 15년, 10년이면 했겠지. 제가 2013년에 책 쓰면서 골랐던 종목이 불과 7년 만에 20배가 나긴 했거든요. 근데 인도는 일단은 그러면 좋지만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겠다. 말씀 잘 들었고 네. 또 읽어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인도 하면은 주식하면은 뭐 ETF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에 상장된 것들을 봤을 때 그 인터넷 경제 관련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조마토라든지 페이티엠 이런 것들이 포함된 ETF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읽어봤을 때 아무래도 그 인터넷 경제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게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음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지. 그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냥 첫 번째 거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하자, 쉬운 문제 풀자 해서 이제 제일 쉬운 거 세 문제 푼 거고요. 저는 그쪽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게 좀 결이 다른 게 아까 인프라 부동산은 진짜 중국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걸 봤던 거라서 제가 조금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디지털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미국을 끌고 가는 게 AI 뭐 다 그런 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젠슨함도 이 AI의 끝이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사실 누구도 지금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장단점이 양날의 칼이죠. 저희 생각보다 100배가 아니라 뭐 10,000배가 갈 수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좀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욕심은 아닌데 순서를 따진다 그러면 아마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관련된 그 산업을 좀 보긴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강연 잘 들었습니다, 국무부장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강연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점 회복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점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제가 책 쓸 때마다 거기까지 고민을 못했던 건데 쓰고 나서 이제 고민한 건데요. 책에서 그 정도 표현만 돼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다. 그래서 기업의 발전이 주식으로 주가에 반영되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다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중국을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까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GDP만 놓고 보면 한국 다음입니다. 한국이 좀 더 빨랐어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사이즈가 많은 엄청난 성장을 해놨는데 그게 왜 주가는 반영이 안 되냐? 주식으로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의 한 60% 이상이 공기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들이 돈을 열심히 벌었지만 그게 주주를 위해 번 게 아니고요. 인민을 위하고 정부를 위해 번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인도는 정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는 구조적인 그럴 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중국은 돈이 많아요. 정부가 일단 땅이 다 내 땅이니까 땅만 좀 팔면은 정부가 뭐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정부가 재정이 약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그냥 이권을 주죠. 라이센스를 주고 네가 좀 한국 야 네가 만들어, 네가 돈 내, 네가 해.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그 연결고리는 굉장히 탄탄하고 그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그거는 모르겠어요. 정성적인 판단인데 인도의 그 거래소 본베이 거래소가 1875년인가 세워졌잖아요. 150년 전에 주식시장 거래소를 만들어서 150년 동안 주식을 거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우리보다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코선 너무 유익한 내용 말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RP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도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의심은 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로 궁금한 거는 인도가 어쨌든 간에 이제 순수입국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기축통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수입국이다 보니까 환율에 있어가지고 계속 불안정한 이제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로 이제 벌어놓은 거를 다 이제 환율로 해서 다 까먹으면 또 이것도 약간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이런 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에서 그걸 썼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환을 별로 안 다룬 것 같아서.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환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1년 투자하실 분은 걱정하셔야 돼요. 10년을 투자하실 분은 걱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마 돌아가셔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주변국이에요. 주변통화예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달러가 아닙니다. 인도 루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루피도 약해져요.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강해지면 다 같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이 자연 해지가 돼요. 내추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둘 간의 변동성은 파도는 치는데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져버리면 둘 간에는 눈높이가 별로 안 차이가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퐁당퐁당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1년 끊어서 보면 이게 올랐다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것 같은데요. 누적을 해서 보면 10년 동안 원 루피, $1
루피 달러는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원 루피는 4%도 안 변했어요. 누적해서. 그래서 판은 오픈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뭐 나중에 뭐 네가 하랬잖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머징에 투자하실 때는 판은 오픈하시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단순하게 루피 해지하려면 3% 돼요. 개인이 할 수도 없지만 고민하실 필요도 없다는 말씀 드리려는 건데 3%를 10년 동안 하면 30%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내가 막아낸 거가 겨우 4%의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인도 주식이 되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도도 향후에 이제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도의 리스크 중 하나가 AI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젠슨 황이 그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생성형 AI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그 실체적 AI의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내 소용으로 봤을 때 인도의 주식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고정 비용만 지불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AI의 발전이 좀 인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인도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날카롭다기보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을 물어보신 거예요. 저도 답은 못 드리고요. 저도 휴머노이드 이거 나올 때마다 야 저거 제대로 돌아오면 굳이 인도에 공장 지을 필요 있나 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이제 언제 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아마도 초기에 비용이 비쌀 것이기 때문에 대체를 해 나가는 순서에 있어서 이제 인건비 비싼 나라의 노동력부터 대체를 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인도는 시간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지금처럼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런 날이 오겠죠. 그게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겠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만달러 갈 때까지만 인도가 만달러 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저희 공부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해요. 진짜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다들 생각하시니까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두 개를 반반 하세요. 네, 끝까지 남아 계셔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인도 투자의 진심인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언젠가 또 좋은 기회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예민이었고요. 저자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